이 옥정까지 북선으로 해서 역이 4개 있어요. 의정부 탑성 밀락, 양주는 고읍 옥정. 그래가지고 고읍의 역은 어디냐? 지금 농협 사거리에서 만들고 옥정 중심으로 가야겠면서 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타가 맨 처음에 0.6일로 나왔고, 근데 예타가 2011년 3월 달에 불발이 됐어요. 근데 2차 예타를 불과 6달 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2차 예타를 했는데, 그때 내가 기억으로 GTX 노선이 감안했을 때는 0.77, 감안을 안 했을 때는 0.81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그때 총 공사비가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LH가 그 당시 양주의 옥정지구, 해천지구에 사업비에 투자된 돈이 8조 4천억이에요. 근데 그 이자가 1년에 한 3천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때 2,800억을 LH에서 투자를 했다면 0.91이 모자라는 그거를 채워줄 수 있었어요. LH 사장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미 양주지구는 적자지 몰라서 투자를 못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불발이 되었습니다만 양주 시민 여러분, 특히 옥정 신도시 입주자 대표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위원장 안기현입니다. 먼저 기조 발제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이곳 경기 소규종합정센터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오원회관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반영해 주겠다 빨리 가져라고 그래서 거리가 한 300m 이상 되는 거리인데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그냥 그 지하 통로로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딱 전달해 준 분이 이제 그 안산의 홍상표 분이신데 딱 그 전달해주고 제가 거의 탈진했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으로 뛰었냐면 정말 우리 양주의 미래가 걸렸다. 그런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왜 생각이냐면 제가 지금도 양주 일을 하면서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경기 북부가 현실 때문에 그 수도권 규제에다가 또 군사인적 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를 악물고 뛰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뒷받칠 만한 경쟁력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까? 또 선도 기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하실 분들, 특히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각오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회가 정말 새롭고요. 아까 김성수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호선 연장 사업은 우리 양주 신도시 건설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진작 이미 포함됐어야 되는 사업이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누락이 돼서 우리 양주 신도시가 11.2 제곱킬로미터 340만 평이나 되는 그 큰 규모, 평촌 또 중동 삼보보다 훨씬 크고요. 우리 이기 신도시인 그 판교보다 훨씬 크고 우리 광교보다는 0.1 제곱킬로미터 약간 작은데 지금 우리 이기 신도시 광교, 판교는 이미 그 지하철 개통에서 이미 다니고 있죠. 이런 이야기하면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빨리 우리 옥정 신도시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
제가 우리 경기도청의 철도 건설 과장, 또 우리 양주시청의 철도 시설 과장하고 다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첫째가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본계획 승인이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시지만은 경기도는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양주시청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752억에 달하는 그 보급에서 옥정 4km 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것을 공약을 하셨죠.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분리방안 포함해서 LH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우리가 경기도와 양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 기본계획에서 구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따가 우리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진행되어야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양주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려대 부속병원이 양주 역세권 사업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무산되고 그랬죠. 보급지구에 특목고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짓겠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특목고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짓겠다고 부지까지 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아파트에 짓겠다고 또 LH가 또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경험스러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는 그러면서도 뭐 양주시가 발전하고 있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일하실 분들은 진실되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들 토론자들 모셨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만 귀한 분들 김병호 용화엔지니어 사장님 30년 동안 철도 공사만 하신 분들 그 철도 시설 분과의 5위 본부장 잘 아시는 김종환 선생님께서는 7호선 처음부터 제안하시고 지금 추진해 오신 아주 귀한 분이시고 배명호 옥정 입주자 대표 총회장님은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만 아주 그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노력하고 계신 분이시고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옥정 구간 조기 개통을 위한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이면 이제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내년이 이민년 호랑이 호랑이처럼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어서 우리나라와 우리 양주시가 호랑이처럼 그냥 붕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과 기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 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분 한 분 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제가 토론자들에게 감히 죄송하지만 약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고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간단하게 몇 개 좀 질의응답을 받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가장 적절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분씩만 발표해도 25분입니다. 25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 굉장히 오래 봅니다. 저 국회의원 선거 사회 20년 동안 봤는데요. 원래 5분 지나면 시간 딱 마이크 꺼버립니다. 꺼버리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고 5분, 6분 정도 지나면
최대한 준비하신 분들이 또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고 메모 잘 하셨다가 질의응답 좀 받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요. 바로 첫 번째 토론자 김종환 대표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안기영 위원장님이 정말 규모 있게 체계 있게 이렇게 특출한 계획력으로 이 회의를 만들어내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하고, 저는 또 오늘 우리 김성수 전 의원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치료선에 대한 간략하게 역사를 아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좀 감명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왔는데 우리 정말 참 이때에서 가장 훌륭하신 우리 김한철 우리 사회자님께서 5분 정도 줄이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다 앞에 되어 있으니까 11페이지에 보면은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같은 말을 동호 반복해서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한 이유는 지금 고읍의 장거리까지는 지금 한창 공사를 해서 이제 2025년에는 우리가 개통을 하고 탈 수 있는데, 당초의 7호선 목표는 양주 신도시 옥정 중심까지 가는 걸로 해서 됐는데, 예타가 아까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도저히 나오지 않아가지고 곡선을 단선으로 역 4개에서 의정부 하나, 양주 하나 이렇게 2개 하는 바람에 지금 엉거주춤하게 장거리에 지금 여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고읍까지 들어오면은 옥정 중심까지 안 가면 7호선 유치는 처음에 목표 달성이 아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기획재정부, 국토부에 항의하고 질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2018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그 고읍에서 옥정 중심까지 4km 구간을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걸로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4km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못을 박았느냐면은 기본 계획은 2019년 연초부터 기본 계획을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공문으로. 그 공문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부 또 KDI 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니까요. 다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2019년도 연초에 포천이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삭발시 행진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고읍서부터 포천까지 17.2km를 예타 면제로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의 2차 대책으로 김현미 장관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그때 이제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2기 신도시 취약지구를 양주 신도시를 딱 박아서 거기서 취약지구로 이 부분은 바로 예타
비대상 사업지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혼동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500억 이상 사업 규모로 300억 국가 재정이 들어가면은 거의 무조건 예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예타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7호선 그 고까지가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비대상은 뭐냐? 고읍에서 옥정까지 4km는 예타 면제도 아니고 예타 대상도 아니고 비대상이다. 왜? 그 사업비는 국가 재정이 아니고 LH가 양주 신도시 사업 시행자로서 그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니까 예타 비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사실은 바로 19년도에 기본계획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고까지 오는 노선이 같이 동시 공사를 해서 2025년도에 같이 개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왜 놓쳤는가? 바로 2019년도에 포천에서 해가지고 포천이 예타 면제 사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옥정을 뛰어넘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읍서부터 포천까지 예타 면제를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건 유효한 거다. 그리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4km 사업비는 LH가 2,752억을 부담해라. 공문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LH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LH로서는 양주 신도시, 옥정, 회천 전부 그 결손 지구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정적으로 2,752억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건가 하는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양주 신도시는 철도 부분은 안 들어있어요.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도로 3호선 국도를 4차선에 6차선을 늘린다든가 우회도로를 넣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1조 2천억을 처음에 2007년도에 했는데 나중에 2012년도에 그걸 줄여서 1조 정도로 한 2천억 정도 다시 깎아서 제주도를 했어요. 이제 결손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2,752억을 마련해야 돼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결손인데 LH 공사에서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여기 이제 철도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신 한국철도공단에서 본부장까지 하신 우리 김병호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거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여기 토론에 나오려고 한번 그 법규하고 그 실행 지침 국토교통부 이 자료를 다 보니까 변경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건 뭐냐면은 이제 2,752억은 확정된 거고 그거 냈는데 변경하고 이거 하려면은 최소한도 한 1년 정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런데 1년 걸려도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경기도에서는 금년 말까지 지금 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은 그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는데 그때 하면서 턴키 방식으로 옥정까지는 선착공할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바라는 거는
모든 걸 떠나서 제발 금년까지 적정성 재검토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이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호부에서 호청까지. 그러면은 편법이지만은 그 다음에 고업에서 옥정까지 공부를 분할해서 선착공을 할 수 있다. 그건 LH공사에서 돈 2,752억을 내놓으면 바로 하니까 국가 예산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물 흐르듯이 될 건가? 저는 일단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통과된다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장담할 수는 없다. 당초에 예타 면제로 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보니까 제 한 자료에 있습니다. 28%가 올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적정성 사업 검토를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한 거는 20%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타 규정에 20%가 넘으면은 그 사업비 검토를 안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경기도는 자신 있게 사업 시행자인데 금년에 통과되고 내년에 기본계획 받는 데니까 그렇게 하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데 이제 수없이 정말로 경기도 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수없이 건의와 민원을 제출했어요. 어떻게? 고가 옥정 4km는 사업비도 내는 주체가 국비, 도비, 시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LH 양주 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자기 사업지구에 하는 거니까 100% 부담해야 돼요. 그건 모든 법이나 규정이 돼 있어요. 간선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도봉산역에서 옥정 중심역까지는 지금 적정성 재검토 받는 거가 단선 직결 8량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 중심에서는 포천까지는 복선, 셔틀 이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계획 승인 신청할 때 같이 올리되 구분해서 올렸어야 돼요. 그럼 적정성 사업성 검토할 때 옥정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어. 여기는 통과. 그 다음은 지금 처음에 통과된 것은 지상철로 돼 있었어. 포천까지. 그걸 지하철로 바꾸고 단선을 복선으로 하고 셔틀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걸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점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는 이제 누누이 여기다 했는데, 그래서 부분 발주 선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그 12월 19일 날 나온 4km 거기까지 예타 비대상, 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2,752억은 LH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명명백백하게 구분해서 올릴 수 있는데, 경기도나 양주시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 내가 시비 붙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거 한꺼번에 예타 면제를 올렸는데 딴 소리 하느냐. 그런데 그건 아닌데 저는 어떻게든 이번에 그렇게 통과돼서 뒤에 부분 발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때 근무를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양주시에서 LH에 요청을 해서 LH가 2017년에 양주사업본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장거리 사업을 해서 옥정 신도시까지의 구간을 그 농약 발주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뭐 흐지부지 돼서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환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원래 그 7호선 신도시를 목적으로 연장이 추진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성 논리에 밀려서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담지 못하는
아주 미흡한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지금 7호선 문제가 옥정 신도시로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토론의 공론화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의 안경위원장님이 이제는 그 비빌 언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7호선 연장 문제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개별 발주, 개별 착공의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호선이 그 옥정 신도시로 들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시선은 고읍에서 포천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하나의 그 시선이 그런 요구가 있고 또 다른 시선은 앞에서도 우리 김병환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고읍에서 옥정 신도시까지 개별 발주, 개별 착공하는 이런 요구와 시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고 해결할 것인가? 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니 기재부에서 LH 공사하라고 시켰으니까 아무래도 부가별로 공사했을 때는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공사 발주 운영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턴키 방식이나 분리 발주 방식, 그 제일 좋은 거는 분리 발주고, 그래도 뭐 차선책이라면 그 턴키 방식으로 해서 우리 양주 구간, 옥정 시민들이 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전철 7호선이 좀 연결돼서 주민들의 수고로운 사업도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광역교통 대책에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TF팀이 빨리 좀 해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체해서 기존에 정해진 대로 LH공사는 어떻게 하면은 양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기존에 정해진 사업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방법을 찾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반드시 좀 막아야 되고, 향후에 그 전철 7호선이 우리의 마음대로 또 시민들의 정말 소원대로 좀 분리발주돼서 옥정 시민들이 사회 기반이 잘 갖춘 데서 사회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42,000세대가 넘습니다. 전체 따지면 10만 명 정도 잡는데 인근에 또 해천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이 부분은 그 정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쟁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2023년에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면 우선 조기계통에 과연 강의성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설득을 하려면 강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기본계획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현재는 옥정 포천 17.2km가 전체 4개 정거장이 돼 있어요. 근데 수송수요를 분석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옥정 정거장 201 정거장이 그 전체 정거장의 수송수가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가 다 합친 게 지금 201 정거장의 수송수요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4km만 건설해가지고 옥정역까지가 고읍에서 4km 정도 되거든요. 그 4km만 건설해가지고 효과가 그만큼 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조기계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정거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 건설하게 되면 차량기지라든가 부대 시설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201 정거장 옥정역까지는 기존 7호선을 그대로 직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기지라든가 부대 시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로만 건설해가지고 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반복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선 그 201 정거장까지는 우선 교통부도 전혀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수용소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7호선을 직접 운행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201 정거장까지 조기 이통을 해가지고 투자의 효율성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의 편의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기 이동 방안에는 우선 평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행정소요를 단축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공교육 근무할 때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그 기본계획 승인이 언제 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 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압력을 가하고 뭐 정치력을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실제로 설계 시험이 이루어가기 전에 턴키라 그러거든요. 턴키로 하면은 그 설계 기간이라든가 공사 기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턴키에다가 이제 아예 그 입찰 그 공고를 낼 때 공사 기간을 딱 명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공계획을 세울 때 맞춰서 오거든요. 그래서 턴키로 하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턴키로 안 하더라도 기타 공사를 해도 이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백사정거장에서부터 200일 정거장까지가 약 4km, 4km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중간에 환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터널은 약 2km 터널을 2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막장 작업장을 4개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터널을 시공할 때는 그 2km짜리 터널은 한 1년이 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 특성상 그 노가 공사를 한 1년 끝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궤도해야 되고 전차선 깔아야 되고 또 이제 신호통신 다 깔고 시운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후속 공정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 공사 기간은 2년 남짓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행정소유 기관에서 기본계획을 빨리 승인을 받고 그다음 만약 기타 공사로 발표할 거면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끝나고 용진해서까지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최대한 단축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터널 공사는 그 수직구 들어가는 지금 지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직구 들어가는 구간만 용진해서라면 공사를 우선 착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공기도 단축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조기 개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은 게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 개통을 못 받아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가 경부 고속도 건설을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대구까지 1단계 개통하고 2단계 대구이나면 2단계로 단계별 개통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전 구간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대구까지 우선 개통하고 부산까지 개통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봐서는 현재 아직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됐으니까 승인 전에 그걸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자꾸 어필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개통 시기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술적인 내용만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하여튼 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술적인 내용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보호복정 초창기의 처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빠른 시공이 돼야 된다. 2019년 포천 그 사팔시가 예타 면제가 됐는데 좀 지역도 우리 양주도 좀 노력해야 된다. 보호복정과는 예타 비대상이고 4km 구간은 LH가 부담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은 2,750억. 그다음에 사업 검토, 적정성 재검토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단서 조항에도 법조항에도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 뭐 정도 그 구분 발주 선의 시행 이렇게 해야 된다. 큰 내용들이 그렇고요. 우리 배명호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 신도시가 유령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번 고목정간 이게 어떤 해결책이 되고 촛불시 뭐 그동안에 하셨던 노력 용역 실시 줬는데 아직 결과를 못 봤는데 그 뒤에 결과가 나오네요. 내년에 뭐 하겠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뭐 두 가지 방식 아까 턴키 방식하고 개별 발주 방식 말씀드렸고 개별 발주 개별 착공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다. 내년 6월 승인 신청하는 부분을 잠시 보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정치계와 지자체 이쪽이 지속적으로 이거 푸시하고 노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 큰 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임재건 의원님도 비슷하십니다. 옥정 신도시 기반 시설 부족에서 들어온 입주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조금 올라서 잠깐 주춤하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국토부 기재부 아까 KDI 실사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사 결과가 나오고 LH공사의 테스크포스팀 오히려 양주의 이 구간의 문제를 해결보다는 갈등을 더 야기시킬 수도 있다. 발주 방식, 개별 발주, 통키 방식. 개별 발주 방식에 동의하고 통키 방식은 기간의 문제로 차선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강수현 부위원장님께서도 경기도가 사업 주체 주관이고 국토부, 기재부, 양주시가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내용 말씀해 주셨고 KDI 용역 내년 상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내년 상반기 예측이 되는데 하여튼 도보복정화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데 통키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기간 단축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조기 착공을 좀 여론을 조성을 하고 정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시의회, 국회, 지자체 전부. 김병호 대표님은 30년 넘게 철도 사업 하셨고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빠른 시간에만 된다면 한 2년 플러스 2년, 3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통키 방식에서 단계별 구간별 승인하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 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표가 자기네 계획한 그 이내 들어오면 할 거고요. 안 그러면 또 그걸 맞춘다고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혹시 언론 쪽에서 제가 홍보를 나가셔야 되니까 언론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더 없으시면 그냥 그 풀로 이용규 잠깐 질문해 주시면. 예,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서 7호선 고복정간 조기 개통을 위해서 하는 거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또 열띤 토론을 보니까는 우리 양주 지역의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토론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명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교통환경개선 분담금 1차 변경하면서 LH가 1,200억을 이익을 받고 또 지금 임재근 시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평화로 대선 대책비가 지금 한 4천억 정도 있는데 그러면 7호선에 쓰는데 2,752억을 쓰고 나면 그 나머지 1,200억을 LH가 이익을 보는 건지 양주시가 이익을 보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그거는 계속 양주시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LH가 이익을 본다는 건 깜짝 놀랐고요. 또 1919년 11월 27일 날 기획재정부가 LH가 분담하라고 하는 것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LH가 추가로 부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강수현 국장님한테 여쭤뵙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시고 박재만 도의원님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정돼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그분들이 7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셔서 그분들의 관심을 여기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계약 방식 한 가지만 더 계약 방식을 통키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결정했는지 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배명호 대표님 먼저 답을 해주시고 강수현 대표님 의원님 답해 주시고. 네.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원래 교통환경 개선 분담금이 양주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제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그걸 조성을 했고요. LH가 2012년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된 게 지난번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오히려 인원이나 주택수는 늘어났는데 교통환경 개선 분담금은 이제 사업비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1조 2천억 원 되는 교통환경 개선 분담금에
용처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LH가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줄어든 비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들이 요청 물어보니까 그거는 다시 뭐 분할해서 사업비로 뭐 다시 분할해서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만 하지 구체적으로 1조 2천억에 대한 용처를 달라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받아보면 그게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2,752억을 그러면 LH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50% 이내에서 교통환경 개선 부담금을 일부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임재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LH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정 분담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위원회가 누구 구성했느냐 그랬더니 경기도 양주시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실 LH 이렇게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회의를 몇 번 했는가 2번 했대요. 그러면 누가 참석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아마 TF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재원이 정확하게 교통환경 개선 부담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3호선 국도가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LH에서 뭐 회사처를 발행하든 어떻게든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게 LH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교통환경 개선 부담금의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보질 않아서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강수현님 간단하게 답변해. 예, 지금 아무튼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얘기했던 한 1조 1,100 그 사업 중에 아마 금년도까지 투자된 게 한 124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고 양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아마 뭐 한 3억 5천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올해 제가 질문한 거죠. 예. 작년에 예결위원장님들 되시고 과연 그러면 양주가 얼마나 투자했느냐?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장 되셔서 21년도 예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박재만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올해 2021년도에 예산이 뭐가 들어왔느냐 이거죠. 가서 그 부분까지 사실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6월까지 근무하셨잖아요. 예? 6월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작년도 예산이 정확히 그러니까 6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기 LH 공사는 공기관으로 거기 최종 그 예산이나 결정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업무 분야나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간선 시설을 지금 양지 신도시 경계까지는 국가나 자체에서 부담해서 해주지만은 LH공사 사업 구간은 모든 법과 규정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되는 철도 시설은 LH가 100%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 경기도에 다 전달했어. 그건 이론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자기 자체 내에서 뭐 교통분담금을 50%를 어떻게 하는 건 그건 내부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러면 반드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려면은 그 이제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처음 수립한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사업 시행자니까 거기서 전부 자료를 제출하고 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수립 지침에 26조 2항에 이러한 경우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다른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 대책이 변경된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변경을 따로 돈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또 그다음 두 번째, 해당 사업의 개선 대책에 포함된 상위 계획의 변경으로 개선 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로 이제 LH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시행은 최종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걸 개선 대책을 LH에서 자료를 받고 용역을 필요하면 용역을 하도록 돈을 거기서 쓰도록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미 상위 기업으로 확정된 거, 이미 LH 사업 구간은 도봉산에서 7호선이 포천까지 가는 노선에 LH 사업 시행자 구간이 4km니까 너희가 사업 부담해라. 이걸 법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천이 그렇게 나갔을 때 과연 양주는 뭘 했느냐. 저는 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열기와 여기 또 현직에 계신 정치하시는 분들, 시민들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 사진도 찍으시고 페북이든 어디든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셔서 좀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고 공감대 조성하고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말 이렇게 오늘 토론자들 제가 5분을 드렸는데 뭐 다 10분 다 넘어가시고 뭐 이렇게 거의 또 플로어도 마찬가지고요. 플로어도 이렇게 정말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진짜 진정성 있는 질문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주관해 주신 안기영 위원장님과 우리 전체 여기 오늘 와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